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가 다들 급락했죠. 하지만 진짜 고수는 하락장에서 기회를 찾는 법이죠. 과연 지금이 줍줍 타이밍인지 시장 신호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지선과 저항선을 제대로 읽고 AI와 반도체 주식이 언제 반등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할 때 지지와 저항 파악 요령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고점이 저항선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일봉과 분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0으로 끝나는 딱 떨어지는 가격대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VI 발동 가격이고요. 네 번째는 시초가 전일 종가가 지지와 저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미국 주식 VI 볼라빌리티 인터랩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별 종목 기준을 살펴보면요. 리미티드 업, 리미티드 다운, LULD 발동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규장에서 5분간 S&P 500 및 러셀 1000 종목이 플러스 마이너스 5%일 경우 5분간 거래가 정지되죠. 그 외 주식일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일 경우 5분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저유동성 주식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일 경우 5분간 거래가 정지되죠. 프리 애프터 마켓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변동이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장 전체 VI 발동이 적용되는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레벨 1은 S&P 500 변동폭이 마이너스 7%일 경우 15분간 거래가 정지되고요. 레벨 2는 S&P 500 종목이 마이너스 13%일 경우 15분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마지막 레벨 3는 S&P 500 변동폭이 마이너스 20%일 경우인데요. 비상 상태인 만큼 당일 장이 종료가 됩니다. 해당 VI가 적용된 사례를 보면요. 테슬라 주식이 5분 동안 10% 이상 급등 급락하면서 VI 발동이 됐었죠. 2020년 코로나 폭락 당시에 시장 전체의 서킷 브레이커 레벨 1, 2, 3가 모두 발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스탑 주가 급등 당시에 LULD 적용으로 여러 차례 거래 중단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럼 주요 상승 종목 4개를 살펴볼까요? 지난 금요일에 상승한 종목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영문 글로벌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 번호는 2054입니다. 조의 거래대금은 5천만 불 이상이 가장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설정했고요. 다음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계속 내려줘야 화면에 리스트가 되므로 반드시 스크롤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보았습니다. 어떤 테마가 강세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죠. 8개 종목 중에 3개가 IT 업종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사운드하운드 AI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사운드하운드 AI 종목을 매수했다면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세부 차트를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운드하운드 AI가 지난 금요일 17.48%가 상승했습니다. 회사가 예상보다 강력한 4분기 재무 결과를 보고했기 때문이죠. 상승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일 종가 기준을 알아야 하죠. 정규 거래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보면 밤 11시 반에서 아침 6시까지이죠. 따라서 아침 6시의 종가는 9.21달러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종가는 10.82달러입니다. 1.62달러가 상승해서 17.48%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요. 11시 30분 장 개장 후에 급상승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약 1조 원입니다. 사운드하운드 AI의 놀라운 점은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100%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2024년보다 또 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가 사운드하운드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주가가 45% 폭락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을 하고 있네요. 다음은 힘스 앤드 허스인데요. 9.07%가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 약 1.3조 원입니다. 전일 종가는 41.34달러였는데요. 애프터 프리마켓에서 살짝 빠졌다가 이어 상승 추세를 만들고 45.0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사업 종목 AES인데요. 11.66%가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약 8천억 원입니다. 전일 종가 10.38달러 이후에 상승하면서 정규장 초반 최고가를 찍고 살짝 내려와 11.6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라울프인데요. 16.07%가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약 5천억 원입니다. 전일 종가 3.61달러 이후에 상승하면서 정규장 초반에 최고가를 찍고 살짝 내려와 4.17달러입니다. 다음은 엘라스틱인데요. 14.89달러가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약 4,200억 원입니다. 전일 종가 101.28달러 이후 즉시 14%가 상승해버렸습니다. 이후로는 횡보를 하고 있네요. 11월 말 전고가가 저항선을 만들고 있죠. 작년 11월 보면 116달러 정도까지 상승했었는데요. 현재 주가도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아처 에비에이션인데요. 12.12%가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 약 4,600억 원입니다. 전일 종가 7.92달러 이후 애프터 프리마켓에서 빠졌다가 정규장에서 상승해서 8.88달러입니다. 인터랙티브 스트렝스인데요. 67.97%가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 약 4,500억 원입니다. 전일 종가 1.53달러 이후에 계속 상승해서 2.76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신고가이다 보니 상승폭이 엄청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2배 정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게노 제네시스 홀딩스인데요. 102.28%가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약 3,100억 원입니다. 전일 종가 3.07달러 이후에 계속 상승해서 6.43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전일 대비 58배나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었다는 게 엄청난 상승 동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거래대금이 다소 적은 종목인데요. 약물 제조회사 페리고입니다. 20.18%가 상승했죠. 차트를 보면요. 전일 종가 24.13달러인데요. 장 시작 후 급상승해서 2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약 2천억 원인데요. 전일 대비 약 3배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회사 얼라이먼트 헬스케어인데요. 16.48%가 상승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거래대금은 약 700억 원입니다. 전일 종가 13.47달러였는데요. 프리마켓에서 대부분 상승했고요. 정규장 시가와 종가 사이에서는 큰 상승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페리고 컴퍼니 인데요. 20.18%가 상승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거래대금이 약 2천억 원입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이 약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일 종가 24.13달러인데요. 프리마켓에서 조금 상승하고 정규장에서 급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11월 말에 전고가를 만들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해당 금액이 저항선을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전기차 시장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오, 리오터, 샤오펑 같은 중국 업체들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고 BYD, 지리, 창안 같은 기업들도 신차를 계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테슬라는 중국에서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니오는 전년 대비 62%가 상승했고요. 리오터는 전년 대비 30%가 상승, 샤오펑은 전년 대비 570%가 상승했습니다. 세 개 업체 총합은 전년 대비 112%입니다. 특히 샤오펑은 P7 플러스와 모나 에모3 모델이 인기를 끌면서 판매량이 무려 570%가 급증했습니다. 중국 시장 전체를 보면 2월 전기차 침투율이 53% 수준이고 3월에는 6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테슬라죠. 테슬라는 1월에 중국 판매량이 34,000대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12%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이너스 13%, 유럽에서도 마이너스 45%로 판매량이 급감을 했죠.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국에서는 새로운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를 해야 하고요. 글로벌 시장에는 모델 Y 업그레이드를 출시해야 합니다. 이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데요. 만약 판매량이 계속 떨어진다면 머스크의 정치적인 활동이 테슬라의 브랜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식은 오래 그리고 강하게 유지하라는 투자자의 조언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를 넘어서 혁신과 미래 기술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죠. 특히 모델 Y는 2023년 120만 대 판매로 세계 1위 자동차가 됐고 이 기록을 이어갈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와 급격한 비용 절감이 브랜드에 악영향을 주면서 판매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채텐 우드는 테슬라 브랜드 파워는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를 거의 쓰지 않아도 소셜미디어와 머스크의 영향력 덕분에 소비자와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매출 둔화는 신형 모델 Y 출시를 기다리는 고객들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곧 반등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우드는 강력 매수를 제시했고요. 월가 애널리스트들 중 13명은 매수, 12명은 보유, 10명은 매도를 제시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351.38달러입니다. 21%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가 급락 후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이 큰 타격을 입었었죠. 하지만 금요일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0.95% 상승해서 50일선을 회복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1% 하락했지만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이너스 3.5% 급락했는데요. 금요일 반등했지만 아직까지는 타격이 큽니다. 이 세 개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급락해서 마이너스 7.2%가 하락했습니다. 팔란티아는 50일선을 붕괴하면서 마이너스 16.2%가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6주 연속 하락해서 13.25%가 하락했습니다. 그럼 지금 주식을 매수해야 할 때일까요? 현재 시장은 반등을 시도 중이지만 단 하루의 반등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고용보고서 같은 변수들이 시장을 더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마스터카드 같은 방어적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AI 주식 하락에도 AI 거래는 계속됩니다. 최근 AI 관련 주식들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죠. iShares 퓨처 AI&Tech ETF는 최근 7거래일 동안 12%가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ARTY입니다. AI 주식이 하락한 이유를 보면요. 트럼프 관세 발표 때문이죠. 3월 4일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상 관세가 발표됐죠.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AI 관련주 매도세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AI 수요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오픈 AI, 챗 GPT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GPU가 부족한 상황이죠. 아마존 CEO는 AI 칩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엔비디아 CEO 젠슨항은 새로운 AI 모델은 기존보다 100배 더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AI 성장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AI 수혜를 받지는 않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아주 중요하죠. 엔비디아, 벌티브 같은 핵심 기업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반도체 ETF SMH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선 211달러를 붕괴했고요. 현재 200달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만약 200달러가 깨지면 185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후에 하락을 했습니다. 경쟁 심화와 마진 압박 때문이죠. 소프트웨어 ETF IGV도 위험한데요. 현재 10%가 하락해서 96달러입니다. 연초 지지선 97에서 100달러가 무너진 거죠. 다음 지지선은 92달러입니다. 추가 5%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매수 기회일까요?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S&P 500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 매수 전략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이 미국 증시 대폭락이 온다고 하고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그랜섬은 현재 증시가 1989년 일본의 초대형 버블보다는 덜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미국 증시 위험 신호는 무엇을 보고 판단을 했을까요? 모든 전통적인 가치 지표가 사상 최고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관련 주식도 과열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의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는 친환경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GMO의 기후변화 전략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달링 인그리디언츠라는 바이오 연료 회사에 주목하고 있고요. LG화학의 배터리 저장 장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썬런이라는 태양광 회사, 아메레스코라는 바이오 연료 회사, 인바노 마인스라는 구리채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랜섬은 해외 주식이 더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중국, 유럽 주식이 더 안전하며 향후 5에서 10년간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금 투자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투기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금도 선호하지는 않지만 비트코인보다는 안전한 자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일수록 패닉 매도보다 기회를 찾는 냉정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 배운 지지선, 저항선 개념 꼭 활용하셔서 똑똑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또 새로운 이슈로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